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모처럼 만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코스피가 0.5% 넘게, 코스닥은 1% 넘게, 1.1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어제 890선 이탈했다가 금세 오늘 다시 89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됐고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큰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하고 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분위기 반전 시도를 하고 있는 양시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양시장 상승은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 기관 매수가 양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축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다 오늘 또 끝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변동성을 체크하시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20가지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 관심에 모일지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알려주시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나인원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훈훈한 우리 두 분의 대표님들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이 이제 앞으로도 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태광을 시작으로 해성DS와 신테카바이오, 다보링크, 일동제약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기동현 대표의 픽은 YG엔터테인먼트, HD현대일렉트릭, 스튜디오 드래곤, 인텔리안테크, 두산 퓨얼셀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골라주셨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수익을 계속 끌고 가볼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길건우 대표님이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태광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글로벌 1위 피팅 업체입니다. 그쵸. 피팅 업체라고 함은 여러 가지 이제 플랜트나 뭐 프로젝트에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사우디 감산 이후로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고간이 두둑해진다라는 거고 고간이 두둑해지면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보면은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를 유럽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미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LNG 수출 전체 총량 중에 한 60에서 70% 이상이 다 유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NG 터미널 프로젝트가 또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럼 이 두 가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요. 피팅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별 매출액도 중동이랑 미국 쪽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66%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하면 75% 정도를 전체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괜찮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아직 대기 중인 수주 소식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피팅 업체가 영업이 안 된다? 옛말입니다. 땡! 좋습니다. 네, 태광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대표님 감기 걸리셨나? 네, 목소리가 잠기셨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엔터주들 3사 대표적으로 보시면 5월 이후부터 주가들이 모두 좀 가격 조정을 받는 구간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맞아요. 다행히도 지금 YG는 121선 좀 지지를 하면서 횡보 중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선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YG가 계속 5월 이후부터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소식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블랙핑크라든지 빅뱅이 YG의 실적을 주도해 왔던 터라서 빅뱅에 뭐 지드래곤이 나간다든지 또 블랙핑크 재계약이 모호해지게 되면 YG 엔터도 좀 주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YG가 블랙핑크 외에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어떤 것이냐를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새로운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입니다. 지금 지난 5월부터 프리데뷔곡 드림이 공개가 되었고 이제 유튜브에서 조회수 5천만이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공개 직후부터 유튜브의 월드와이드 트렌딩 1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현재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약 32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만큼 좀 해외 반응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데뷔 이전부터 상당히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진스가 초기에 데뷔할 때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뉴진스 앨범의 초동 기록도 좀 경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업계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도 천천히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각각 피팅 업체 그리고 엔터주 하나씩 소개를 먼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오늘 반도체 잘 가죠. 그쵸. 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잘 가는 게 흐름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HBM 관련된 어찌됐건 AI 쪽이 잘 갔고요. 그 다음이 DDR5인데 DDR5가 어찌됐건 안전하게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DDR5 같은 경우는 기존의 DDR4 대비해서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AI가 잘 가려면 결론은 서버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DDR5로 서버를 대부분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용 D램 기준으로 DDR5 전체 비중이 2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DDR5용 패키지 기판에 대한 매출 성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2분기 기준으로 서버용 DDR5 비중이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 대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걸 40% 정도로 공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늘어난 매출보다 3배가 하반기 때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기판을 납품하는 해성 DS 같은 입장에서는 매출이 3배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DDR5용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DDR4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해성 DS 입장에서도 기존 판가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출도 3배, 그다음에 판가도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도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성장의 키는 또 전장용 리드 프레임도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해성 DS 반도체 관련 종목을 또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네, 최근에 사우디 건설기업 알지아즈와 678억 원 규모의 전력기기 수주 계약이 있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사우디 쪽도 친환경 발전소 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전력기기 외에도 전력망 투자가 좀 지속이 되면서 수주는 조금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사우디 정부도 뭐 비전 2030이라든지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의 총 2030년도까지의 전력 생산량을 120기가와트로 확대를 하는데 이 중 60기가와트가 모두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게 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동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꾸준히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의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를 보면 4조 8천억 원대입니다. 이제 작년 2조 원대와 비교를 했을 때 63% 정도 수주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영업이익도 139%를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303%, 330% 상당히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변압기라든지 고압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가 전체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할 때 이 자연에서 따오는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조금 불균등하게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변압기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 중에서 변압기가 높은 전력기기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서 캐파 확장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 이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면서 네. 하면서 네. 앞으로 네. 증설 계획. 네, 증설 계획을 예, 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소개받아봤고요. 이번에 김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아, 신테카 바이오 장주미주 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해달라고. 네, 자세하게 90초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AI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AI가 발전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외되어 있던 바이오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데는요, 긴 시간과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하지만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후보군을 빨리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걸 뽑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AI가 도입되면서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확률도 높아지고 시간도 절약되니까 금액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신테카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로 뽑아내냐면 슈퍼컴퓨터로 뽑아냅니다. 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지금 슈퍼컴퓨터가 3,000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IPO 할 때는 한 1,000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3배가 늘어났고요. 지금 10,000대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0,000대면은요 글로벌 거의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바이오 기업들 자체가 신테카 바이오한테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야, 니네 우리 신약 후보군 좀 뽑아줘. 라고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세레브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략적 투자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AI와 바이오 연관되는 이쪽으로도 저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새로운 또 모멘텀 지켜보시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세 번째는 뭐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지금 최근에 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업황이 좀 부진해지면서 네. 좀 영업 환경 자체가 좀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파업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작가 조합이라든지 배우 조합 등이 뭐 AI 사용량을 줄여달라 그리고 적당한 수익 배분을 해달라 하면서 장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외에 미국 법인을 두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타격을 입지 않겠냐라는 어떤 시장의 우려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제작사라든지 드라마의 글로벌 활동이 넓어질 것으로 반사수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자체에서 컨텐츠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해외에서 조금 연이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국내 컨텐츠들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작가라든지 배우, 제작사 등이 현지에서 좀 장기간 파업을 하게 되면 이제 OTT 업체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작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미 양산되어 있었던 컨텐츠들로 대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한국 드라마가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1월부터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되었던 더 빅도어 프라이즈 시즌 1은 8월부터 제작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제작 중인데 실제로 제작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업계 평가가 있었고, 지난해 이제 일본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제작 상황도 좀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텐트폴 작품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설계자들이라든지 마스터마인드, 또 앞서 말씀드렸던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관련 종목도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다보링크 다보링크.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네. 다보링크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와이파이를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아이폰 15 프로랑 프로 맥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으나 이 안에서도 또 관련주들을 찾아볼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갔냐면 15 프로랑 프로 맥스에서 6GHz를 잡을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가 됐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 저희가 5G 얘기를 하고 있는데 5G랑 다른 대역대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통신 상태가 사실은 더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내 와이파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MS 점유율이 30%입니다. 그래서 다보링크가 거의 뭐 상위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AI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핵심은 사실은 통신이 기본이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6GHz 관리하는 와이파이 때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년부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뉴딜 2.0 관련해서 추진 예산이 한 18조 이상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24년까지 통신 인프라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는 다보링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내년에 와이파이에서 6GHz를 지원하는 기기가 3억대가 넘어갑니다. 땡. 다 했는데. 네. 아, 끝난 거였어요? 네. 더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다보링크 좋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뭐죠? 예, 통신 장비 인텔리안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존양으로 약 306억 원 규모의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도 따냈습니다. 위성 인터넷 사업을 보시면 이제 저기도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게 인텔리안테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도 위성이라고 하면 지구 상공의 1,000km 내외에서 이제 저기도에서 위치한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보다는 훨씬 속도도 빠르고 지연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위성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라든지 원앱 등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서비스들이 현재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위성 인터넷이 자리를 잡기 전에 현재까지는 어쨌든 유선 인터넷이 확실히 속도도 빠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G라든지 6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이 고주파수 대역대 영역들은 주파수 자체가 워낙 고주파수이기 때문에 회절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빌딩 사이라든지 주택 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직접적으로 허공에다가 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성 5G, 6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드론 쪽에서 확실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저궤도 위성 자체의 가치가 다시 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굉장히 뿌듯해하시네요. 오랜만에 맞췄어요. 네, 시간 잘 맞춰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5번째죠? 네,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네, 앞에서 이제 AI 신약 지원하는 거 했으니까 신약 네. 관련된 기업도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좋습니다. 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오의 트렌드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의 트렌드가 뭔지 아시죠? 네. 다이어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뇨 치료제가 사실은 당뇨병 환자들이 맞는 주사제인데 이게 식욕 감퇴랑 어찌됐건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다 비만 보니까 치료. 네. 다이어트에 효과가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GLP-1이라는 수용체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건 주사제예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주사를 장시간 맞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적으로도 나온 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단하게 되면 저희가 요요라고 하잖아요. 네. 원복되는 게 굉장히 크다랍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알약으로 변화가 되면 어떨까요? 주사보다는 분명히 사람들이 장기간 복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건데 쉽고. 지금 일동제약에서 지금 GLP-1 수용체를 가지고 지금 경구용 먹는 걸 임상 실험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만 된다라고 하면 2상, 3상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GLP-1이라는 거는요. 이미 기존에 쓰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성과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이미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럼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상 신약 개발에 R&D 자금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으나 빨리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일동제약에서 연구개발 R&D 조직을요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구간이다. 땡! 좋습니다. 자, 일동제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를 잔뜩 받고 있는 일동제약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5번째는 뭘까요? 네,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도 역시 장투미주님이 자세하게 앞으로 전망을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네, 글로벌리하게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청정 에너지인 수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겠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두산 퓨얼셀만의 장점을 좀 보자면 일단은 높은 부품 국산화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 입찰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점을 차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전기뿐 아니라 10가지 생산하는 복합 효율이라든지 긴 수명들 그리고 부생수소 기반의 순수 하이드로젠 모델의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이 두산 퓨얼셀의 3가지 핵심 역량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대형 발전 사업자들의 공급 계약도 있었고요. 앞으로 남호주, 중동 등의 신규 시장과도 계속 수주 계약이 현재 협의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업의 특성상 이제 매출이 인식되는 데는 좀 기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CHPS라고 합니다. 클린 하이드로젠 포트폴리오 스탠다드에 따라서 올해 일반 수소 발전 입찰 개시로 해서 안정적인 국내 수요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CHPS가 어떤 거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한테 전체 생산량 중에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소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규제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두산 퓨얼셀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찰 시장에서 우선 협상 결과 총 5개 사업자 중에 두산 퓨얼셀이 전체 비중의 75%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까지 함께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신테카바이오 두산 퓨얼셀 정인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자세하게 전망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저희가 또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장 우리 증시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간밤에 시장이 기다렸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8월 CPI가 발표가 됐죠. 3.7%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근원 CPI 같은 경우엔 다소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은 CPI가 발표되기 전부터 시장이 지속적으로 눌려왔던 만큼 지표를 확인하고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3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깊게 밀린 만큼 오늘 더 탄력이 좋습니다. 1%가량 오르면서 890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장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과 네이버 Z가 메타버스 합작회사의 사명 오버데이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크래프톤이 85%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이버 Z가 15%의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48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자가 다양한 게임은 만들 수 있고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을 NFT나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 세계 시장에서 정식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메타버스 글로벌 이슈도 함께 들려줬죠. 엔비디아가 챗 GPT에 있어서 이어서 메타버스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구축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OLED 기업들도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보다 더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OLED가 필요하죠. 이에 대한 모멘텀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젠바이오입니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강력한 탄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이 엔젠바이오의 특허 기술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기존 같은 경우에 뇌 척수액을 추출해서 치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됐다면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뽑아서 혈액으로 치매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알츠하이머 시장 규모가 2조가량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PCL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매기세가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 하나 확인해 보시죠. 네오위즈입니다. 신작 피해 거짓이 19일 날 정식적으로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는 가운데 기대 이하의 평점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엔 개장 직후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38,350원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가파르게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무려 15%가량의 주가 급락세가 보이면서 35,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준비해놨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던 종목인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10가지 종목도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가지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SL과 삼성전기, 레이저셀, 삼성 SDS, 에이스테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MC넥스, 고려아연, 삼성 SDI, WCP, 솔리드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저희가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6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하기 전에 신테카바이오 ETF 물어보셔서 네, ETF는 장준기준님이 질문 주셨어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액티브로 설정이 된 것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SL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나머지로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의외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에는 수급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잘 가다가 멈칫하죠. 그러면 그 다른 데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둬야 될 수치 중에 하나가 지금 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을 하더라도 결론은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늘어나고 있는데 부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SL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 숫자를 보더라도 이 성장 추세가 꺾일 일은 없구나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매출이 23%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7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8,500억 수주했는데 올해 목표치에서 60%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하반기도 아마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 GM, 스텔란티스입니다. 근데 셋 다 좋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향후에 그냥 LED 램프 쪽은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향후는 어떠냐라는 것들도 보신다라고 하면 그 외적인 성장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BMS가 괜찮습니다. 네. 예, 현대차에서도 아마 25년까지, 기아에도 30년까지 공급 계약이 이미 맺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향후 아마 이게 GM이나 다른 회사로도 조금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CES 2023에서 GV80 차량용 램프에 자율주행 센서를 넣어가지고 시연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랑 공동개발 협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협약 이야기까지 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는 뭘까요? 네, MC넥스 MC넥스. 가지고 왔습니다. 예, 기존에 최근까지 이제 MC넥스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럴 수도 있었던 게 기존의 MC넥스의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IT 부품이라든지 스마트폰들의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또 MC넥스의 주가가 이렇게 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 MC넥스가 어떤 사업으로 어떤 성장을 주목을 하고 있느냐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천천히 전장향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을 좀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대차 그룹에다가 신차용 카메라 모듈 부품을 직납으로 1차 밴도로 납품을 하고 있는 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여타 부품들을 좀 다양하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지금 3분기 전장향 매출을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까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폰 비중에서 전장향 비중으로 안정적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3분기 지나서부터는 흑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는 스마트폰은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5 시리즈 그리고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마트폰 쪽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신사업으로 점찍은 전장향 매출 비중을 좀 늘려나가게 되면 회사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 쪽은 이제 카메라 개수가 점점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15개까지 한 대당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빌 대표님. 네, 다음 종목은 MC넥스랑 또 관련이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못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 박스권 내에서는 이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테슬라 향입니다. 뭐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북미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마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5조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AI
기술 도조 컴퓨터 최근 들어서 나왔죠. 근데 자율주행에서 걔는 머리를 맞는 거고요. 네. 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눈인 카메라에 대한 기술력은 사실은 삼성전기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스마트폰 지금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삼성전기 거를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게 조금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용 그러니까 뭐 이제 핸드폰용 패키지 기판 그러니까 네. 뭐 메모리 기판 자체의 가격을 20% 늘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버용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FC BGA 기판을 유일하게 양산하는 또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잘 가면 여긴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게 보조 운전인 ADAS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네. ADAS. 근데 여기에는요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도 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삼성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고려아연이죠. 네. 고려아연에 대한 또 질문이 유튜브에 들어왔습니다. 자, 장투미즈 님이 기동현 대표님, 고려아연 락업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 가격을 잡으면 좋을지 장기 투자로 보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종목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모회사인 영풍그룹이랑 지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삼자배정 유상증자 계기로 해가지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리고 장영진 영풍그룹 고문군의 이제 경영권 다툼이 좀 격화하고 있는데 네. 이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측에서는 지금 우호 세력인 현대차그룹이라든지 하나그룹 등과 손잡고 지금 입지를 조금 다져나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고려아연 지분을 야금야금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따져보자면 고려아연이 지금 신사업으로 점찍은 니켈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니켈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쌓아가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늘림으로써 전기차에 꼭 필요한 니켈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라는 의도로 조금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아연이 기존에는 비철금속 재련 전문 회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니켈 사업에 집중을 해나가면서 기존의 어떤 기술력 가지고 충분히 재련 사업으로 니켈 사업에 안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의 어떤 상승 모멘텀의 둔화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없다라고 하면 고려아연의 성장성이라든지 기업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고 지금 고려아연의 락업 물량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99만 3,158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조금 의무보호가 해제되는 물량으로 여러 종목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해당 부분은 주가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9월엔 좀 천천히 관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땡.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거니까 그래도 제가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엔 답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아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 네,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조금 사실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네. 공급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증설을 열심히 해도 따라갈지는 미지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메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요를 따라가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불량률을 낮추는 건데 이 불량률을 낮추는 게 사실은 이종칩 연결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앞에서는 삼성전기에서 FC BGA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 장비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특화된 게 패키지용 면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면적입니다. 12인치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AI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수주는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내년을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XR 기기,
MR 기기들이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이크로 OLED, 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도 많이 필요하는데 여기 제조 공정에도 필수로 들어가는 게 면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적자만 조금 해소되면 되는데 아마 이 해소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땡! 좋습니다. 레이저 셀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갈 텐데 장투미주 님이 분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스피드 종목 10의 아이돌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이러지 마세요. 댓글에 그렇게 네.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삼성 SDI고요. 네.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보면 지난 7월까지 41% 꾸준하게 성장해오고 있는 점들은 의심의 네. 여지가 없습니다. 지역별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53%고요. 중국이 42%, 두 개가 양대 산맥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지 부문 쪽으로는 삼성 SDI가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전동 공구라든지 IT 세트 수요 부분에서는 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동 공구 당연히 잘 안 팔리는 거고 IT 쪽도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수요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지 쪽으로 보시면은 고객사들의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P5 배터리는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들은 장점인데 최근에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재고라든지 판가 하락 우려에서 삼성 SDI가 얼마나 자유로울 것이냐라는 것들을 다른 경쟁 3사들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모빌리티 쇼가 열렸었는데 독일에서 IAA 모빌리티 2023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성 SDI가 발표한 게 LFP 배터리, 기존 LFP 배터리에다가 망간을 추가해가지고 LMFP 배터리가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LFP 배터리 때문에 국내 3사들이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게 과제인데 네. 지금 중국 3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LFP 배터리는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폭스바겐, 벤츠, 현대차까지도 빠르게 탑재를 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셀 3사들은 얼마나 빠르게 LFP 배터리라든지 LMFP 배터리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느냐가 주가의 다음 시세 분출에는 네. 영향이 있겠다. 네, 있겠다라고 마무리 지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으로 바로 갈 텐데 삼성 역시 삼성 계열의 삼성 SDS를 가져오셨는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세상은 내 수준만큼 보이는 거야 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삼성 SDS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매수가 단가가 18만 원대랍니다. 이거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것도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예. 18만 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오래 걸린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15만 원, 16만 원까지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저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낮추거나. 거냐, 아니면은 16만 원 정도 갔을 때에서 손실폭을 줄일 거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럼 다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머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도 얘기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오피스 업무에 대해서 어찌됐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론은 인력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하면 자동 반복 업무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SDS가 어디까지 가냐면 메일, 메신저, 영상 회의, 뭐 데이터 저장 이거는 당연히 자동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적 관리, 자원 관리까지도 지금 업무 시스템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지금 자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엠노를 최근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삼성 SDS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엠노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플러스 알파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결제 시스템도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MS까지 차별화를 두고 있는 전략까지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땡! 좋습니다. 삼성 SDS까지 봤고요. 다음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WCP 가지고 WCP. 왔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좀 시세 분출했다가 지금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121선 요 근처에서 좀 지지력을 좀 보여주게 되면 천천히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지용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SDI의 수주잔고라든지 업황 자체가 나아지면
있으면 같이 지금 WCP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 충주 공장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 라인 대부분의 고객사가 삼성 SDI고 신규로 SDI를 위해서 7라인, 8라인까지 캐파 증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에 인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RA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현재 저가 전략을 내세웠던 중국의 경쟁사들은 지금 뭐 어느 정도 매출 확대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해외, 미국 쪽으로 얼마나 좀 공장을 증설을 할 거고 사업 계획을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WCP의 주가에는 조금 결정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국내 배터리 셀 3사들 그리고 하청업체들, 1, 2차 벤더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전망만 보더라도 북미 그리고 네. 유럽 내 점유율이 업체가 한국 분리막 업체의 생산 능력이 약 70%까지 세계 시장에서 올라갈 거다라는 것까지 땡.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길건우 대표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많아요. 근데 앞에서 IRA 얘기했는데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고 해서 IRA 전에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들어갔던 게 뭐냐면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 보조금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AT&T, 버라이즌 같은 애들이 이제 5G 안테나를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면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AT&T가 지금 10만 개 정도 설치한다라고 하고요. 버라이즌 15만 개를 추가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에이스테크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추가가 자금이 집행이 되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못해도 내년 하반기 때까지는 충분히 수주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실적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8%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냥 갑자기 뭐지? 이 정도 올라가도 되나라는 기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최근 3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보면 사실은 매출이 플랫합니다. 네. 네, 2천억대로 플랫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많이 소폭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아이스테크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마지막 종목도 역시 통신장비 솔리드인데 네. 행운한가득님이 7,087원에 지금 물려 계신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시고 네. 바로 마지막 종목 알려주시죠. 행운 한가득님 지금 기관이 이제서야 담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5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 분출을 기대해야 될 초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드로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장비 제조 사업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주로 중계기라든지 유선 전송 장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5분기 연속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매기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을 못 받는 시기이지만 이때서야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어떤 네트워크 장비와 비교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실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해외 관공서들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분산 안테나 시스템이죠. DAS 장비를 공급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숫자에 찍히는 건 4분기부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지 않더라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을 봐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0% 매출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3,453%나 성장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관심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앞으로 국내에서 28GHz 경매 이슈들도 있는 부분들 그때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명만 딱 말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 대표님.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오케이. 네. 기동현 대표님은요? 저는 솔리드 하겠습니다. 솔리드 이렇게 탑픽으로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